우리 시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종가 베팅 강의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종가 베팅 할 수 있는 환경들은 보통 이제 종가 베팅 하는 원리가 오늘 매수를 해서 다음날 띄워줄 애들을 미리 포지션을 잡아놓고 매수를 해놓고 다음날까지 가져가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종가 베팅을 할 때 오버나잇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오버나잇. 오버, 넘기다. 나잇, 저녁을 넘기다는 뜻이에요. 오버나잇은. 그래서 오버나잇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종가 베팅이나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종가 베팅 할 수 있는 시장은 뭐 다양해요. 뭐 올라가는 시장, 테마가 있는 시장, 또는 개별주가 움직이는 시장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종가 베팅에 대해서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난한 종가 베팅. 자, 오늘 이제 설명해드릴 무난한 종가 베팅 이외에도 어떤 기법들이 있냐? 종가 베팅을 할 때 테마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개별주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개별주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가 잡혀있는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를 어떻게 고르고 그 다음에 그 테마를 잡았을 때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이 기법에 대해서 알아가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난한 종가 베팅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 저는 이전에 어떤 식으로 잡았었냐면 보통 한 2시, 3시쯤에 포지션을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끌고 가서 종가나 아니면은 뭐 오늘 종가나 아니면 오늘 뭐 시간에나 아니면 다음날 시초가 또는 다음날 장 초반에 익절들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러다 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내가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전략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냐? 저는 1시에서 2시 사이에 포지션을 많이 잡습니다. 1시에서 2시 사이. 물론 종목이 좀 빨리 보이는 경우에는 언제 잡냐? 12시 30분쯤에도 포지션을 잡아줘요. 이때 잡아서 오늘 종가 또는 당일날 튀어주는 부분들부터 해서 다음날 오전까지 끌고 가는 전략들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언제 잡는다? 시간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12시 반, 1시, 1시 반, 2시 요 사이 이때 종목들을 잡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어떤 종목들을 선택을 하냐? 첫 번째 돌파가 나온 종목들을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왜? 다음날 갭이 뜨거나 다음날 초반에 강하게 위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빨리 올라갈 수 있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다 보면 돌파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 편이에요. 그래서 돌파가 나온 종목들을 많이 선택을 한다. 자, 이럴 때 돌파 나온 종목들을 선택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돌파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일봉상 돌파 자리를 많이 보게 되는데 종가 베팅을 하게 되면 일봉상 종가 베팅을 할 때 위로 쫙 올렸다가 윗꼬리를 달고 돌파가 실패해서 내려온 애들이 있어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빨간색 선이 저항선이라 생각을 할게요. 종목이 쭉 떴다가 내려와서 윗꼬리가 이런 식으로 달리는 캔들이 발생된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되도록이면 종가 베팅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애들이 아니라 종가 베팅에 들어갈 때에는 올라가서 버텨주거나 떨어지더라도 이 저항선, 일봉상 저항대 위에서 마감되는 친구들. 즉, 캔들로 보게 되면 이런 캔들이 되겠죠. 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캔들. 저항대 위에서 최대한 걸쳐주는 애들. 몸통이 그리고 종가가 버텨주는 애들. 또는 내가 매수 들어간 시점에서 여 위에서 버텨주는 애들을 포지션을 잡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서 잘 버텨주기 위해서는 뭐가 안 빠지는 게 좋다? 수급이 안 빠지고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매도가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차라리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들은 털어내주고 비교적 조금 종목이 가벼워지는 애들. 누가 받아내주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장중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들은 각 증권사마다 제공이 돼요. 시간마다 좀 체크가 되다 보니까 1시, 2시 각각 확인하면서 내가 종목을 좀 더 들고 갈지 아니면 오늘 털어냈다가 다른 종목을 포지션 잡을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뭐라고요? 돌파를 해서 윗꼬리가 돌파 위에 저항선 위에서 마감된 애들, 종가가 위에서 마감될 애들. 그래서 윗꼬리를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돌파를 하고 종가 베팅을 들어가고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차트 흐름들이 있어요. 저는 보통 이런 흐름들이 나와 있는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자, 장 초반에 많이 위로 밀어 올려줬어요. 우리가 12시부터 1시, 1시에서 2시 종목을 볼 때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시 요 사이 부근에서 가장 좋은 이유, 스캘핑을 하기 좋은 이유가 뭐죠?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추세 전환이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요? 추세 전환.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할 때에도 일봉상 이 저항대를 뚫어주는 라인을 분봉상에서 잘 버텨주고 다시 말아 올려주는 애들을 종가 베팅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내가 종가 베팅을 못했을 때, 주가가 잘 올라갔었을 때 못했다, 내가 건드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음날 어떤 종목으로 또 많이 선택을 하냐? 당일 단타로도 선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유심히 기억해야 되는 구간대는 종가 베팅을 할 때 일봉상 저항대 위에서 추세 전환이 나오는 친구들을 선택을 하라. 그렇게 되면 일봉상 라인, 저항대, 그 다음에 일봉상 캔들, 그 다음 분봉상 분위기 전부 다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라인들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봉상 저항대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봉상 저항대. 일봉상 저항대 자리가 내가 매수를 하거나 내가 기준을 세웠을 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잡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시 뭐 이쯤에 추세 전환이 나온 애들을 선택을 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선택을 했으면 우리가 매도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손절하는 라인이 있을 거예요. 수익 보고 파는 익절 라인이나 손절 라인. 여기서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들어갔다. 종가 베팅을 들어갈 때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서 추세 전환을 잘 끌고 와서 내가 매수를 갔는데 어디서 매도를 할 거냐? 익절을 할 거냐? 첫 번째, 당일 고점 자리. 당일 고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를 잡아서 얘가 꾸준히 그냥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좋은데 지금 추세 전환을 강하게 틀고 올라온 애들은 내가 매수 잡았다가도 당일날 팍 튀어서 당일 고점 자리까지 올라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날은 그냥 당일날 종가 베팅에 성공했다. 종가 베팅 종목 익절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당일 고점 라인에 서시는 거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분할 매도 자리야. 이런 자리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특히 윗꼬리들이 많이 달리는 시장들에서는 당일 고점 자리 터치 또는 당일 고점 자리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확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빠질 때 정말 어마무시하게 빠집니다. 내가 종목도 선택을 잘했고 심지어 수익 구간까지 왔는데 종가 베팅이라 다음날까지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하다가 음봉을 맞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당일 고점 자리까지 당일, 내가 오늘 매수한 당일날 올라와주면 이때를 첫 번째 익절 라인으로 잡아라. 두 번째 익절 라인은 어디로 잡냐? 저항선을 뚫고 올라온 종목이 신고가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전에 저항 자리가 또 추가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그 자리까지 도전해줄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 그 자리까지 올라가주게 되면은 두 번째 익절 라인으로 잡아라. 첫 번째 당고, 두 번째 고점, 저항대죠. 저항대. 다음 저항대. 다음 저항대 자리를 두 번째 익절 라인. 자, 여기서 예외적으로 작용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외. 내가 종목을 잘 잡아서 다음날까지 오버나이트를 하려고 들고 왔어요. 근데 내 종목이 시간에서 3%, 4%, 5%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요.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반 정도 또는 한 60% 정도는 익절을 해주고 나머지 잔량만 다음날 아침 시초가부터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요즘 같은 시장이라 2021년도요. 10월달 시즌입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떴다가 시간에서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갭을 안 띄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시장들이 종목들이 좀 강하고 시간에서 조금 의미 있었던 부분들을 다음날 잘 끌고 갔었을 때는 시간에서 떠주면 다음날 그 정도 갭은 잘 떠줬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 떠주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장이 시장이다 보니
떴다가 다음날 안 뜨는 경우들도 있어서 시간에서 떠주면 그때는 익절해야겠구나, 대응해야겠구나, 수익 봐야겠구나 생각하시고 시간에는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이때는 최소 50에서 60. 많이 팔게 되면 다 팔고 나오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다음날 저항제까지까지 보는데 다음날 시초가에 갭을 띄워줬습니다. 다음날 2%, 3%, 4% 정도의 갭을 띄워줬어요. 그러면 이런 날에도 똑같이 매도하고 가시면 좋다라는 거. 갭을 띄웠다가 개별주인 경우에 거래량이 잘 못 붙어주게 되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갭을 띄웠으니까 전날부터 끌고 온 사람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네 하면서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시초에 갭을 띄웠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도 털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차라리 털면서 가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매도할 자리들은 총 4군데가 나와요. 당일 고점 자리, 그 다음에 일봉상 저항대, 그 다음에 혹시 시간에나 아침 시초가에 갭을 띄워주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항대 또는 매도할 수 있는 자리들을 이렇게 참고할 수가 있겠다. 물론 이 자리는 익절 라인이고요. 이제 우리가 손절해야 될 라인들이 있어요. 손절해야 되는 라인. 그 자리는 어디냐? 우리가 추세 전환 나오는 종목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얘가 테마도 아니고 개별주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앞전에 있는 지지 구간대를 이탈해서 내려와요. 내려올 때도 상관이 없어요. 왜? 다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올라왔다가 맞고 다시 떨어져요. 일봉상 지지 구간대, 일봉상 저항 라인이었던 자리를 지금 지지로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강하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다시 여기서 빠지는 애들, 앞전에 지지 포인트를 받고 빠지는 애들, 이런 애들은 털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런 비슷한 차트.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가냐? 자, 제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올라왔어요.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세전환, 1시에서 2시에서 추세전환 나온 애들을 봐서 내가 진입을 했어요. 올라와 줘요. 근데 앞전에 있는 고점 자리를 제대로 뚫지 못하고 빠진다. 그리고 다시 맞고 떨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분봉상 우하향으로 윗꼬리가 긴 캔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라인을 이렇게 잡아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빠질 때에도 이 구간대를 안 만들어주고 그냥 확 빠지고 그냥 무작정 내려온 애들도 있어요. 어떤 식이냐? 올라갔다가 빠지고 여기서 그냥 계속 내려온 애들. 음봉만 쭈쭈쭈쭈 나오게 되면서. 이런 애들도 내가 마이너스 한 2%, 3%, 2%, 3%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라인들이 있으면 되는데 내가 못 버티는 구간까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얘는 여기까지 빠지겠나 못 버티겠다 하는 구간들을 따로 정해놓고 그 자리는 손절 라인으로 잡아봐라. 이렇게 되면 대응하기 좀 더 쉽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베팅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스크도 있는 애들이에요. 다음날 시초가에 갭을 못 띄우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내가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구간대도 있어요. 실제로 시간내에서 장도 다 끝났는데 오후 6시 넘어서 공시가 뜨고 악재가 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소액의 비중으로 스캘핑이나 약간 단타 정도의 비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비중이 좀 줄다 보니까 다음에 갭을 띄거나 아니면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다. 제가 오늘은 개별주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들을 좀 가져봤는데 다음에는 테마 종목을 잡는 방법들, 그 다음에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설명해드렸던 이 개별주 종목들은 시장이 좀 괜찮고 시장이 무난하고 종목들을 좀 잘 맞춰줄 수 있는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수익이 잘 나는 그런 종목들을 알려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종가 베팅 처음 하시면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고 되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충분히 느실 거고 종목들도 찾아내는데 조금 더 괜찮으실 겁니다. 종목들 저는 등락률 상위 종목들, 그 다음에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조금 더 좋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도전 영상, 도전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